집에 가고 들어가면 각시가 집값 떨어졌다고 난린디 내 속은 오직 허겄소. 여러분 어찌겠소? 잠이 오요? 잠 안 와? 절대 안 와. 그래서 말이요, 오늘 여러분 속 사정과 내 속마음을 털어갖고 토탈로 우리 교수님한테 물어보러 갑시다. 속이라 하시오. 우리가 그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지역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거품이 꼈던 게 떨어지는 이 시간이 우리가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묻고자 하는 게 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요? 규제적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가요? 그죠?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어요. 예. 네. 그때 살라고 이제 또 올라가면 또 죽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어려운 건데 네. 매수 그 포인트인데 네. 언제를 저점을 찍고 올라갈 것인가. 그렇죠. 주식하십니까? 안 해요. 어렵습니다. 네. 타이틀 크게 얘기해 보면은 공급은 과잉되고 있고 가격은 계속 하락세 시장이고 미분양이 발생 빈도가 커지고 있다. 이게 지금 전체 부동산의 시장의 현상입니다. 교수님, 네. 잠이 오요?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안 옵니다. 우리 시청자들 똑같고 예. 내 마음도 똑같고 예. 우리 교수님 불면증이지만은 예. 부동산이 뚝뚝 떨어져서 속이 상해 죽겠어. 그렇죠.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저희 전남 정보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업로드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날씨도 많이 더운 것도 있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변수가 많다 보니 연구하고 고민하고 정보를 취합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김명철 리포터님은 우리 지역의 어떤 스타 리포터님이신데, 딱 보려고. 네, 또 오늘 만나고 해서 너무 반갑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걱정하고 싶은 부분, 염려되는 부분 오늘 낱낱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목조목 꼭 꼬집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전국의 지금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이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요. 예. 그래서 주요 거점별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 먼저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2018년부터 3년간 11만 채를 지금 팔았는데, 분양을 했는데 예. 미분양이 벌써 7,000세대가 지금 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게 언제냐? 최근 22년 5월 달에 그랬단 말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1년 전 대비 이것은 5배가 넘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1,000세대 이 정도밖에 못 팔았는데 지금 7,000세대가 지금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만 가구가 넘을 것이다, 미분양이.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못 파는 것이 재고가 남았는데 또 한 7만 가구를 더 짓겠다는 거, 2년간에.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결국 팔리지 못한 것이 있는 채로 계속 물건은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의창구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거든요. 예. 그 뒤에 이제 캐슬이라든지 대원뜰 이런 3,000세대가 지금 분양 예정돼 있고, 근데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프리미엄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신축 매물도 덩달아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산구도 지정 해제를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이 되는 상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상위 50대 아파트들이 전체가 매매 가격이 지금 하락세에 있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특히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한 음마아파트, 올해 7월 달에 24억 원, 평수는 말하지 않게요. 24억 원에 팔렸는데 작년 대비해서 지금 11월 대비해서 2억 3,500만이 떨어졌습니다. 어이구, 많이도 떨어졌네. 도곡동의 도곡렉스 같은 경우는 이번 8월 달에 42억에 거래가 됐는데 5월 달 불과 몇 개월 전에 비해서 7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오메, 그렇게 잠이 안 와요. 특히 우리 지금 순천 한번 봐볼까요? 이제 전라남도 입주 물량이 이제 22년부터 해서 23년, 24년까지 앞으로 한 8,600세대 정도가 지금 입주될 세상입니다. 어이구. 물량은 지금 계속 좀 공급은 많은데 미분양부터요,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크게 얘기해 보면은 공급은 과잉되고 있고 가격은 계속 하락세 시장이고 미분양이 발생 빈도가 커지고 있다. 이게 지금 전체 부동산의 시장의 현상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어떤 특정 지역, 예전에는 그랬어요. 다 떨어져도 대전은 떨어지지 않았다, 또는 강원도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한국부동산원이 2012년에 통계를 측정한 이후로 전국이 다 떨어진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평균 집값이 전부 다 똑같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느 특정 지역의 원인을 조사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교수님이 뭔 말인지를 알겠는데 나는 아시겠어요? 알겠어. 근데 복잡해. 아니 뭔가 이렇게 복잡한 거 모르겠어. 근데 순천 여수 광양에 네네. 조정지역 해제가 됐다는데 뭐 때문에 불렸다요?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 오늘 그 가장 키포인트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는 것부터 먼저 아셔야 되는데 예. 우리가 그 조정지역으로 묶였던 이유는 주택이 올라가는 그 속도가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여기는 좀 위험하다. 예.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했던 겁니다. 아 눌리 나버렸구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률이 물가가 엄청 치솟아 올라왔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게 집값보다 물가가 훨씬 더 빨라져 버리니까 예. 정부에서는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의 어떤 목적을 떠나서 요건이 법정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풀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년 7월 5일부로 해제가 됐는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정지역이 그냥 해제되었다, 조정지역이 묶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제 우리가 조정지역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때 여수, 순천, 광양 같은 경우에는 동부 육권 중에서도 약간의 그 아파트 장사가 좀 됐었던 곳입니다. 아,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다 가격이 올랐으면 모르는데 일부 신축 프리미엄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대규모 건설사들이 지었던 그런 곳들이 일종의 피가 좀 붙었던 것만 가지고 이게 성급하게 묶였던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상승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몇 아파트의 그 청약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정지에 묶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저는 잘못 묶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우리가 지금 계속 묻고자 하는 게 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요? 규제적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가요? 그죠?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준 건데 풀자마자 가격 올라가 버리면 얘네들 완전 그 진단 오명을 받고 또 언제 실패한 정책을 묻는단 말이죠. 아 그러면은 풀었잖아요. 예. 네. 그러면 거기다 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풀어지면은 예. 규제가 완화되니까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못 들어온 이유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제 그 부분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어쨌든 지금 그 가장 큰 문제는 그 물가 상승인데요. 물가 상승. 이게 지금 우리 그 물가 상승률이 2020년 7월 달에 기준으로 6.3%가 상승됐거든요. 이게 IMF 때가 6.8%였어요.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이후로 지금 이렇게까지 물가가 올라간 건 처음이란 얘기입니다. 1월 달에 3.6%, 지금 6.3%. 물론 이제 8월 달에는 5.7%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절대 안심할 수 없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6%가 넘는 살인적인 고물가, 그다음에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고, 그죠? 특히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700~800만 원대에서 지금 1,200만 원대, 그다음에 옵션 확장비까지 아주 1,500만 원대까지 불과 이게 몇 년 사이에 2배가 넘는 분양가를 올려버리는 것도 결정타를 겁니다. 예. 그다음 신축 입주 물량은 계속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 DSR 규제를 풀어줬어야 되는데 아직도 40% 그대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실매수자들의 심리마저도 꺾인 상황입니다. 실매수자들이 이 돈을 쓸 수가 없다 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유입에 똑같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리포터님 부동산을 투자할 때 심리가 비싼 걸 사야 돼요, 싼 걸 사야 돼요? 싼 걸 사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지금의 우리 시장이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지금 들어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들어와야죠. 그렇지, 들어와야 되죠. 그래, 가격이 싸야지 사가지고 뭐 어떤 단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지금 내려가는 게 차라리 한 1억짜리가 5천원 팍 떨어지면 되는데 아 그렇지. 그렇진 않아요. 이게 우리가 그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지역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거품이 꼈던 게 떨어지는 이 시간이 우리가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더 지켜볼 거라 이겁니다. 그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거래가 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동산이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상승을 해가지고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이렇게 부동산 생애주기라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참 올랐다가 보합기 또는 침체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들 어디 가보면은 어쨌든 버티고 있는데 아니면 지금 이미 떨어져가지고 추락하고 있는데 거의 그런 겁니다. 즉 부동산의 황금기는 이제 끝났고 쇠락의 길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지난 50년간 한국에서는 주식을 했던 분들이 10명 중 9명은 손해를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성공을 했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부를 갖춘 분들이 한국의 자산가로 다 성공할 수 있었어요. 불패신화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패신화의 균열이 오긴 왔어요. 그리고 그 서막의 시작은 이번에 왔는데 문제는 다른 악재, 다른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소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길고 잔인하게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교수님, 나 하나 물어볼게요. 네, 물어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5천만이라 그러잖아요. 네. 5천만이 대한민국에 집이 몇 개가 있어 지금? 그건 저기 그 한국주택공사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 교수님도 그건 모르시구나. 아, 정확한 뭐 개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나는 뭐 그게 궁금해. 아파트는 계속 뭐 땅만 있으면 지고, 근데 인구는 한정돼 있고, 순천이 28만, 네. 여수 30만, 네. 그런데 본디마다 아파트가 계속 고축 건물이 올라가요. 예, 일단은 집이 우리 뭐 한 3천 명 정도가 뭐 이렇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한다면 네. 당연히 그것은 넘었죠. 네. 집이 부족하진 않죠. 예. 한 사람이 10채씩, 20채씩 갖고 있는 것이 있을 뿐이죠. 지금도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런 사람 있어요. 예. 120개까지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이구. 자, 그러면 부동산이 이제 앞으로 침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 다른 데서 나오는 다른 영상들은 약간의 호전적으로 호의적인 표현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명확한 시점에 돌입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발버둥을 쳐도 급등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침체기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다시 또 상승하잖아요. 막 떨어졌다고 또 올라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침체기가 굉장히 장기간 오래 갈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은행들 있잖아요. 금융권들. 이 금융권들이 돈 버는 시스템 구조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직장 다니고 소득이 가지고는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득 대비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뭘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만약에 10억짜리 되면 그래도 한 8억, 9억은 빌려줘야 그래야지 이게 숨을 쉬는데 은행에서는 돈을 많이 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즉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 담보 비율을 굉장히 낮게 때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말하고 있냐? 정부가 은행에서 돈 많이 못 빌려주게 우리가 굉장히 공헌했다. 이렇게 자기들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내가 필요해서 이제 갚겠다 하면은 해줘야 되는데 그 규제를 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면 원금하고 같이 이자を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만 갚는 이 시스템 있잖아요.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자만 계속 내다가 나중에 원금 나올 때쯤엔 집을 팔아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 2년에 3년 주기로 가다 보니까 2년, 3년 안에 집을 매각을 팔아버려요. 즉 집을 갖고 오랫동안 가시는 게 아니라 2년, 3년 되면 팔아야 돼. 이게 이제 그 금융 시스템하고 맞물린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개혁을 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계속 이 시스템은 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집을 살라 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초고령 사회가 진입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셔야 됩니다. 아, 교수님. 네. 아니 뭐 좀 알아보려고 속시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왔는데 들어본 게 찹찹해요. 찹찹하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향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구독자 그리고 또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몇 번 우리 저희 방송을 접하시면서 어려운 용어도 알게 되고 또 이제 흐름을 좀 읽는 그게 좀 되시는데 이제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냥 머리가 아프면 펜잘 먹는 처방이 나오는 것이 있지만 그렇죠. 원인을 분석해도 이게 종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단 말이죠. 부동산의 처방과 진단은 굉장히 어려운 종합적인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일단은 자기 집이 필요한 실거주자들은 제외하고 부동산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 분들의 대상으로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지금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가 있다 하잖아요. 하지만 더 심각한 부분은 바로 상가형 부동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먼저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이고 그리고 점점 집값이 천천히 떨어질 겁니다. 하락되겠나. 그리고 이제 그것에 반영해서 이제 토지의 가격도
약간 휘청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늦게 오는 시나미는 토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저는 옛날부터 초지일관 더 이상 집은 답이 아니니 투자하고 싶으면 토지로 가셔라. 근데 토지는 뭡니까? 단타로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뭐냐? 성급하게 많이 먹으려 하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도의적이고 그게 같이 집을 사지 말고. 아니죠. 집은 내가 필요하면 사는데 네. 한 채가 있어. 어. 근데 또 한 채 사서 또 팔고 돈 벌고 또 한 채 사고 투자하려면. 예, 이제 그런 그 투자 방법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품이다. 주택 가격이 너무 거품이 많이 꼈다. 이게 옛날부터 나왔던 겁니다. 왜 거품이 꼈겠어요? 건설사들이 그 아파트 지을 때 땅 뭐 50만 원 사가지고 건축비 뭐 평당 뭐 400 이 정도 들어가지고 평당에 800만 원씩 분양하던 것을 지금 막 1000만 원 넘게 하면 1500, 2000, 예. 천정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들도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철근값이 올랐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분양가부터 거품이 끼었던 거고 또 신축 아파트도 좋아하자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요즘 새로운 집 보면은 그 시설이 뭐 호텔 뺨치잖아요. 빚값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라는 이상이 붙고 이게 거주가 아니라 이게 돈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지배적이었고 뭐 서울 같은 경우 자고 일어나 보니 1억씩 올랐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상적인 현상을 그 기쁨 그러한 축배를 이제는 현타가 와야 된다 이거죠. 현타가 와야 되는데 이게 잠시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면서 천천히 침몰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프리미엄. 예, 프리미엄을 받아갖고 네. 또 비싸게 또 팔고 예. 또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 시장이 이제 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나는 집을 사야 되고, 그래도 나는 집을 팔아야 된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됩니까? 정말 시점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예. 특히 저기 우리 순천 지역에 네. 신대지구에 사시는 그 주민의 그 리포터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대출이 좀 규제가 묶이면서 우리가 조정지역이 묶였을 때죠. 그 한양수자인 분양권을 했는데 그때 뭐 프리미엄이 뭐 3천이다 8천이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지금 팔아도 나가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잔금도 내야 되는데 은행에 대출이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기존의 신대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으로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팔아도 팔리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금매, 이상적으로 가격이 떨어져 있는 금매 물건 말고는 지금 거래가 완전 절벽이에요. 완전히. 네. 특히 8차 같은 경우에, 신대 8차 같은 경우에 작년에 30평대 기준입니다. 5억 4천이었어요. 네. 근데 올해 8월 달에 거래 신고된 매물이 4억 5천인가? 이 정도의 매물. 벌써 1억이 떨어졌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전체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네. 이제 이미 이게 이제 뭔가 신호탄, 시그널이 오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의 그 많은 기쁨을 누렸던 영광의 수혜자들은 단타자들 사가지고 2년, 3년 안에 팔았던 사람들은 성공했지만 계속 갖고 있었던 아파트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다가 봅시다. 이제 이미 이제 부동산 시장은 꾸준히 제가 얘기했듯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흐리고 안개 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연히 죽게 생겼고 내가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죠. 지금의 흐름에 뛰어들지 말지는 결국 모든 것은 본인의 결정입니다. 누가 주변에서 말해도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다만 금융, 정책, 경제 용어, 수치 통계 이런 시장 분석을 할 수 있는 공부를 자기가 계속 하셔서 계속 자중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서 소문 누먼지 진실인지 가려내는 힘을 가지셔서 야 어디 동네 저기 저 집가 오른다더라 어디 땅 괜찮다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루머에 흔들리지 말고 즉 일희일비 아시죠? 네. 이렇게 하나에 기뻐하고 하나에 슬퍼하지 않는 자기만의 통찰력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가족하고도 의논할 상황이 아니 지금 완전 내가 들고 파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가야 돼요. 따라다니는 이런 몰이식 더 이상 부동산 접근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제 금리는 오르고 네. 대출을 못 막으니까 네. 당연히 많은 금융 레버리지를 익혔던 분들은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 그 매물이 경매까지 영향돼서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일반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물건은 넘치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들이
곧바로 다시 반전될 만한 기대치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금 작금의 지금 실태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언제 팔고 언제 사고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없고 팔고 사는 건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겠고 자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나도 희망을 갖고 잠 푹 잘날게 여러분도 푹 주무십시오. 부동산 포커스 김병철이었습니다. 충성!